장애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내가 얘한테 뭘 안 해줘서 이랬을 거야.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얘한테 신경 못 써줘서 그래. 막 이런 생각을 맞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장애는 그렇진 않아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렇죠. 저도 관점이 많이 바뀐 게 25살 초반에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얘를 정상화 시켜야 해. 이게 목표고 네네.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면 지금은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해줘야 편안할까? 어떻게 해줘야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러면 오피스텔을 월세가 아니고 구입을 해야지 인테리어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네. 2개 호실을 다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 기간 안에 이런 거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사실 매물도 없고 또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매물이 붙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간혹. 계속 보고 있어야지. 항상 모든 거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 유리하죠. 맞잖아요. 선생님도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는 것도 선생님도 저랑 상황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네. 저도 마음 관리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선생님도 어쩌면 아이들의 마음 관리, 발달장애 쪽으로 성향에 맞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관심이 있으셔서 한 건가? 그냥 전 조금 느끼는 게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되게 남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소신이 되게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학교 갈 때 유치원 선생님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잘 어울려요. 근데 우연찮게 교수님께서 어린이집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랑 가서 봉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폐쇄병동도 있어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한 7살에서 청소년까지도 그 폐쇄병동에서 6개월 동안 못 나와요. 그런 곳도 있고 이제 조기교실이라고 해서 장애 아들이 뭔가 교육이라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한 1년 정도 자원봉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대학생 때? 예, 대학생 때.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유치원 같은 데서 실습도 해보고 하는데 그거 해보던 중에 나는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좀 적고 문제 있을 때 해결해주는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아. 원래 유아교육과예요? 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치료하는 저는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었거든요. 18개월 말 못하는 3세 미만 아이들한테 제일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아동 치료받는 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언어 치료도 있고 놀이 치료도 있고 감각 통합이라는 것도 있고 인지 치료도 있고 다른 예술 치료,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했던 것들은 아이 발달에 관련 초반에는 그 애착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서 했던 거는 정서에 관련된 거 아이들 아스퍼거라고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어도 사람과의 공감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도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 잘 적응해서 지내면 또 문제가 아니고 찾아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발달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정서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잠깐 도움을 받고 양육자한테 몇 가지 훈련을 시켜주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도움을 필요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정서 친구들보다는 발달 친구들. 선생님이 관심을 갖는. 발달장애라는 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의미는 육체는 컸는데 정신적으로 그런 친구를 이제 IQ 쉽게 검사해서 정신지체 친구, 경계선 지능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배웠을 때 특정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가 워낙 안 된다든가 읽기 쓰기가 워낙 안 된다든가 말로 하면은 다 알아듣는데 읽고 이해하는 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특별히 그런 이름을 붙여서 장애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교육 훈련을 시켜주면 정상 아동처럼 인지가 발달하거든요. 그걸 잘 모르고 얘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한다든가 막 이렇게 있겠다.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스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정서를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해.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감정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원인을 좀 갖고 오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고서는 굉장히 이제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니까 사회성 발달도 안 되고 힘들어지고 부모님들은 얘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선천적인 부분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것들일까요? 후천적인 것들은 장애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후천적인 거는 오히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뭐 소아마비나 이런 것들, 지체장애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은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냥 돌연변이 같은 그런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막기도 힘들고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임신 기간에 뭘 잘못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장애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내가 얘한테 뭘 안 해줘서 이랬을 거야.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얘한테 신경 못 써줘서 그래. 막 이런 생각을 맞아, 하는데 맞아. 그거는 많은 경우에 장애는 그렇진 않아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렇죠. 저도 관점이 많이 바뀐 게 25살 초반에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얘를 정상화시켜야 해. 이게 목표고 네네네.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면 지금은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해줘야 편안할까? 어떻게 해줘야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약간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사회 통념하고 기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통념에 맞춘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쩌면 고친다, 개선한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전의 생각은 그거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얘도 맞지만 이것도 맞아. 근데 요 기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개선시키기보다는 불편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장애 부모들이 장애 아동을 기를 때 가장 훌륭한 부모는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를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부모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걸 장애라고 이름을 안 붙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한 20살, 30살 이렇게 된 성인이 된 편안한 친구들을 보면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편안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덧셈 뺄셈을 잘하고 글자를 잘 읽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생활 만족도도 좋고 그런 이유는 부모가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는 좀 천천히 가도 돼. 잘하는 건 그래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니 좀 더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가면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는 거로 봤을 때 너무 보기 싫다.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신경전이 되고 아이는 자꾸 피하고 부모는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은 커서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